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오늘은 최근 충격적인 출산율인 0.70을 보고서 출산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찍게 되었는데, 최근에 올렸던 영상의 댓글에도 출산율 얘기를 해달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출산율 문제는 우리가 공통으로 직면한,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수치를 보자마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다른 외국의 교수들도 이종 수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EBS 다큐 영상도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또 OECD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과 출산율 수치를 비교해 보아도 압도적으로 낮고,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해도 압도적으로 낮죠. 일본은 이번에 1.3명이 깨졌는데 1.3명이 깨진 걸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구를 유지만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2명대는 돼야 되죠. 이거는 이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 한참 됐고, 우리가 진짜 낮아진 출산율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15, 16년부터 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에는 출산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개인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를 저는 고민해보는 방식을 선택을 하거든요. 원인 분석은 지금 여러 개가 나오죠. 출산율을 이제 올리려면은 청년층에게 잘해줘야 되고,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출산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싶긴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의 부서가 관할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접 예산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지원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그런 제도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최근에 부모급여 금액을 올리거나 이런 제도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은 제가 짤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맡겼으면 하고, 우리는 생존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외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출산율이 이 정도고 결혼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남자니까 그냥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혼주의도 굉장히 많아지고 출산율도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의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낮게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남성이나 여성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포기를 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망에 따라서 그런 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결국에 가정을 꾸리려면 한국보다는 지금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외국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게 아이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해진 것이 사실이고, 제 사촌들 중에서도 미국인이나 이렇게 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 주변 지인들도 한국에서 결혼한 후에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주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당연히 전제는 외국 사람을 만나고 외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영어나 일본어 등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외국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어가 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나 세계가 훨씬 더 폭넓어지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항상 외국어 공부는 제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산 축적 및 투자인데, 제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사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산 축적하고 투자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출산율 바닥인데 이제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다, PIR 수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떨어질 거다,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부동산 값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부동산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별로 안 좋고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는 무슨 얘기냐면 해외
해외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는 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해외 부동산이나 성장하는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이런 고민들도 해본다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예측하기는 어려우면 예측하기보다는 저는 제 가치관상으로는 미리 자산 배분을 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해외 채권 투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뭐 SPY나 뭐 SCHD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즉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고로 가는 게 아니라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해외 투자에 그냥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투자도 저는 좋은 입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편인데 만약 위험성을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해외에서 살 집이나 부동산을 해외에 투자하는 방법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에 맞게 그 해결책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어려울 거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나 이런 게 성장하는 국가들 있죠.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인구 성장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당연히 집은 더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미국 쪽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서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아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단 아껴야 된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외국어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투자 공부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한국은 망했어, 나는 돈을 쓰겠어가 아니라 그러면은 한국이 망할 것 같으면은 외국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 쪽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뭐 증권이든 현금성 자산 투자든 채권 투자든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위험성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투자 방법 자체를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이제 축적이나 투자 방법을 다변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개인 역량 개발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해서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건데 개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직군이라고 하면 기술은 해외에서도 사실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대해주는 뭐 영주권 비자나 이런 거를 발급해주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나라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첫째 항목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어 실력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이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보건 직군인데 이제 보통 의료 계열이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의료 계열 쪽에 훨씬 더 높은 페이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학이나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보건 직군이나 의료 관련 직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 과동기도 다른 전공이었어도 뭐 이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을 갈 때 뭐 물리치료사라던가 이제 임상병리사라던가 이런 거를 전공해서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루트를 선택해서 뭐 유럽, 독일이나 뭐 미국, 뭐 캐나다 이런 곳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이제 자산을 축적을 하고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이제 공부하는 능력은 필수죠. 그래서 새로운 걸 빨리 배우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외국어를 포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필요해요. 세계 각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재 유치를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고 인력 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각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역량만 있으면은 사실 외국에서 생활하는 비자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이제 지식을 쌓고 계속해서 역량을 쌓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비자가 나오고 훨씬 더 영주권도 쉽게 나오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문화적 차이, 차별적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실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생활할 수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향후 미래를 준비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한국의 미래가 되게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는요. 개인 역량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한 준비예요. 그 직장인들이 항상 최대 고민이 뭐냐면 은퇴 준비죠. 갑작스럽게 내가 해고가 되거나 실직이 되는 상황인데 은퇴 준비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는 상황이든 내가 역량이 있고 뭔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외국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자산 축적과 자기 개발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대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개발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산 축적도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취업을 하든 해외 이주를 하든 한국에서 다른 직장을 선택해서 다른 분야로 가든 이것들을 해놓으면은 이제 한국의 위기 상황이든 개인의 위기 상황이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는 분들 중에 못 사는 분들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100세 시대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에서도 개인 준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니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출산은 국가가 전부 이제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도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빈곤층이 늘어나고 이럴 가능성이 전 한국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사회 변화도 이미 20년 정도는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갑자기 뭐 애를 2명씩 낳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이미 확정된 미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이런 미래를 그냥 준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뭐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 인생의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를 고민을 해보았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사회나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줄 가능성은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요약하자면 외국어 공부, 그 다음에 재테크나 자산 축적인데 자산 축적을 꼭 한국에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도 해외 부동산도 고민을 해봐라 라는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내가 건강만 하면 해외에서도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또는 한국에서도 내가 실직했을 때 다른 어떤 업무 분야나 이런 거를 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